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리의 급수를 얘기하면서 주기적인 신호는 그 주기에 해당하는 기본파와 그거의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런 등등등 정수배의 그 고조파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고조파의 조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본파를 뭐 코사인파로 우선 가정을 했을 때 코사인 2파이 f0 t 마이너스 뭐 세타 뭐 세타 제로로 합시다. 왜 넘어가? 세타 네. 세타 1이라고 했나? 네, 1 f0 이건 네. 그리고 그것의 크기, 그 기본 파이 크기를 뭐 A1이라고 합시다. A1. 여기서는 C라고 했나? C1. 이게 기본파의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기본파의 크기라면 그것의 2배, 3배, 4배들의 고조파들은 이제 C2만큼의 크기의 코사인 2배 주파수는 2파이 2F0가 될 거고 주파수가 T 마이너스 이제 세타 2 어떤 위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연 위상이 각각 세타 1, 뭐 세타 2 이거는 그 주파수의 사인파, 코사인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언제 나오느냐 하는 타이밍 위상에 따라서 파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사례를 보면 위상에 따라서 파형이 달라진다 이거요. 이거 아닌데 여기 있으려나? 표현 가능. 네, 이거네요. 요 표현 가능 이 부분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러한 지오지브라 도구가 뜨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까지 고조파까지 즉 그 5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5개의 주파수의 조합으로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파형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1 여기에 코사인의 여기선 A라고 표시했는데 이겁니다. C1 이것에 해당하죠. 이거 C1의 크기는 1. 그 다음에 C2의 크기, 즉 2배고조파의 크기는 뭐 얼마? 3배고조파의 크기는 얼마? 4배고조파의 크기는 얼마? 5배고조파의 크기는 얼마? 그 다음에 그 각 그 고조파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위상이 전부 다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코사인인데 시작점이 다 다르죠.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다 다르죠, 그죠? 위상이. 그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 이와 같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해볼 수 있어요. 500고조파까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부 다 위상을 0도로 맞춰 놓으면 모든 코사인파가 다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죠. 주파수는 다르지만 0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군요. 네.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모든 고조파를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시켰어요. 주파수만 다르고 이제 위상은 다 똑같아요. 대신 크기는 또 다 다르죠. 만일 크기를 다 똑같이 1로 더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고조파의 크기도 전부 1이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이 그래프가 이제 그 크기들입니다. 그래서 기본파, 2배고조파, 3배고조파, 4배고조파, 5배고조파의 크기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부 1이죠. 그죠? 똑같이 1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거의 위상이죠. 그래서 위상은 전부 다 제로예요. 없어요. 그죠? 이게 뭐야? 전부 다 제로이고 이제 양측 스펙트럼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으로 전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얘를? 없애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각각의 고조파의 그 성분의 크기를 바꾸면 파형이 바뀌죠. 그죠? 예를 들면, 뭐, 200고조파는 0으로 하고, 300고조파는 3분의 1로 하고, 400고조파 0으로 하고, 500고조파 5분의 1로 하면 5분의 1이면 0.2죠?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또 아까와 파형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을 바꿔볼게요. 이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각각의 고조파의 크기들이 변화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0고조파의 위상을 마이너스 180도. 그 다음에 500고조파의 고조파는 플러스 그대로 두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예. 우리가 그 펄스파 모양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앞에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회로에서 입력 신호로 들어갔던 그 신호예요. 똑같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펄스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펄스 비스무리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1배, 3배, 5배 고조파를 각각 3분의 1, 5분의 1만큼, 물론 이제 3분의 1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만큼, 이제 여기서 위상을 거꾸로 했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니까, 그죠? 극성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결국은 내가 각 고조파의 크기를 또 고조파의 위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쨌든 반복되는 그런 파형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반복되는 파형은 다 그런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이 여기에서 점점점점 이제 뭐 1배, 2배, 3배 점점점점 무한대. 그 중에서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겠죠. 예, 반복되는 신호에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크기도 뭐 자유자재로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유자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하면 이 앞에 요 얼터너티브스 클릭하면 저도 이걸 만들려다 그냥 귀찮아서 안 만들었는데 있으니까 이걸 좀 풀스크린으로 볼 수가 없나? 풀스크린 버전.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삼각파 모양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트라이앵글 이게 삼각파 이게 아니구나. 이거 소투스 톱니파.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파. 그다음에 뭐 코사인파, 사인파. 그다음에 펄스파. 이런 주기적인 모든 주기적인 신호들에 대한 이게 방금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스펙트럼이죠. 결국은 그 기본파, 200고조파, 300고조파, 400고조파의 크기 값들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1, 2, 3, 4, 5 5개만 했지만 여기서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umber of terms에서 몇 차까지 할 것이냐, 몇 차 고조파까지 할 것이냐를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파를 몇 헬스로 할 것이냐, 이것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요거는 몇 차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파를 몇 차까지, 우리는 아까는 1, 2, 3, 4, 5까지 했죠. 그죠? 1, 2, 3, 4, 5까지 했어요. 그죠? 이 모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까랑. 그래 안 그래요? 빨강색 모양 아까랑 똑같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게 1, 3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5분의 1, 뭐 이렇게 돼 갑니다. 네. 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상
또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 여기 위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차수를 많이 늘리고 원하는 그 파형은 그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그거는 과연 어떠한 그 고조파들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걸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막 임의로 그리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C1이 얼마인지, A1이 얼마인지, A2가 얼마인지, A3가 얼마인지 이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상도 분석을 해서 값을 표현해 주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고 그 한 주기에 해당하는 기본 주파수, 2배 주파수, 3배 주파수, 4배 주파수의 코사인, 여기선 사인으로 표현했네요. 사인의 크기와 그것의 위상, 뭐 사인으로 표현하든 코사인으로 표현하든 어차피 똑같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90도 차이기 때문에 그냥 90도만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합니다. 또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그 몇 배 고조파의 크기를 얼마로 설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파형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지금 이 노란색 파형이 바로 그 고조파의 주파수와 크기를 나타내요. 또 위상까지도 여기서 내가 위상을 주면 개의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하는 거죠. 그죠? 그 고조파의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도 파형이 막 자주자재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크기와 위상이 파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위상에 따라서 이게 이건 위상이 아니고 코사인이구나. 이게 잘못 봤네. 위상은 그 밑에 있나 그러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으로 그냥 분석을 했군요. 이건 잘못 이해를 했네. 사인하고 위상인 줄 알았더니 사인 코사인으로. 이거는 이 앞에서 앞이 아니지. 여기서 이 식을 다시 표현한 거죠. 그죠? 이 식을 이 식은 다시 쓰면 코사인 A 더하기 B의 꼴이고 이거는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의 꼴이죠. 이거는 우리가 1절이 아니고 PPT 1번 PPT에서 2-1이죠. 여기에서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코사인의 계산식 여기에 있었죠. 여러 가지 자주 사용하는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 여기에 보시면 코사인 A 더하기 B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한 거죠. 그러면 코사인 아까 봤던 2파이 F0t 빼기 세타 1 이거는 코사인 2파이 F0t 코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2파이 F0t 사인 세타 1이죠. 결국은 그래서 코사인식으로 표현됐던 것이 그냥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됐을 때 이거는 그냥 상수죠. 이 세타에 의한 여러분들이 아는 이게 세타 1이라면 이제 코사인은 이렇게 되고 사인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네. 세타 1에 따른 값이 이제 이게 코사인 세타 1이고 이게 사인 세타 1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곱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해 보시면 지오지브라에서 세타에 따라서 이거 아니네. 이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
예, 이 그림에서 개수와 스펙트럼 어디지? 이건가? 네, 이거군요. 이 그림에서 그죠? 세타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초록색은 사실은 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다시 분리가 된다. 이거죠. 또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것과 이것으로 분리가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의 이 세타에 따른 이쪽 화살표 쪽에 파란 화살표의 길이와 빨간 화살표의 길이가 결국은 이 그림에서 이거죠. 파란 화살표의 길이와 빨간 화살표의 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이 식이 알고 보면 코사인의 어떤 크기와 사인의 어떤 크기의 조합이다 이거예요. 네. 그 조합이라는 게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앞에 파워포인트에서 여기에서 이 조합이라는 게 즉 이것과 이것의 조합이다. 그 크기는 각각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사인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과 위상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위상이 없는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코사인과 위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위상이 없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요 계수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는 CN이 아니고 여기가 CN 코사인 세타 1 여기가 C1이죠. 뭐 C1 코사인 세타 1, C1 사인 세타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원래 C1이었다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그죠? AN, BN은 각각 CN의 코사인 세타인, CN의 사인 세타인. 네. 이게 CN이었다면 이 길이가 요 길이였다면 이제 요 길이는 각각 거기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 한 거예요. 이 그림에서 네. 이 길이가 CN이었다면 요 길이는 각각 CN 코사인 세타 이 세타만큼 그 다음에 CN 사인 세타만큼의 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의 크기를 적절히 조합하면 어쨌든 간에 그게 그냥 코사인의 어떤 각도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계수와 여기에 위상 이것이 스펙트럼을 표현하는 요소죠. 그래서 여기서 봤지만 이제 여기 아니지? 여기죠?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예, 여기 있군요. 네, 따로 떼어놨군요. 여기에서 이게 스펙트럼이죠, 그죠? 여기에 A1, A2, A3 요 크기라는 게 결국은 이것이 각각 얼만큼씩 크기로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크기 스펙트럼, 각 주파수별. 이것이 그 고조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위상 스펙트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의 급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 프리의 급수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인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다. 식으로부터 그려낼 수 있다. 거꾸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기본 주파수의 이만큼의 A1만큼의 크기의 코사인파, 그 다음에 2배 주파수의 A2만큼의 코사인 세타, 물론 여기 각도들 다 지연 시간 감안해가지고 지연 각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지면 결국은 이것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이 주어지면 이것을 구할 수 있고 서로 등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구하냐 이거지. 이것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것들을 다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뭐 그건 열심히 그려보면 되죠. 그죠? 예.
그래프 도구가 다 그려주니까. 근데 이 신호가, 이런 펄스 모양의 신호가 과연 어떠한 주파수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게 후리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즉, 뭐 어쨌든 간에 후리의 급수라는 게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죠? 어떤 그 기본파와 고조파들의 각각의 어떤 크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크기의 합으로, 어떤 위상의 지연 시간으로 그것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이제 계수를 구하는 거죠. 뭐 이걸 구하든 아니면 이걸 구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구하는 식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계수 계산, 이게 실제 그러니까 기본파, 고조파들의 각각의 크기가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냐를 파형의 식으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파형의 식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뭐 식이 ft라고 파형의 식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 식에다가 어떤 주파수의 그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려면 그 주파수의 코사인파를 곱해서 한 주기 적분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된다. 그 뜻이 됩니다. 여기 한 주기 적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시간에서 플러스 t0까지의 시간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t0라는 게 한 주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는 결국은 f0분의 1이 되는 거지. f0의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이라면. 그래서 곱해가지고 한 주기를 적분해서 평균하면 된다.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막 어떤 신호가 막 이렇게 복잡한 신호가 있어요. 그럼 그 신호 안에 예를 들면 1kHz의 신호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알고 싶으면 1kHz의 코사인파를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나온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적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적분을 t만큼 했으면 그 시간만큼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요 밑에 이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어떤 신호, 복잡한 신호 안에 뭐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0t도 들어있고, 뭐 코사인 2파이 2f0t도 들어있고, 코사인 2파이 뭐 3f0t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얼마의 크기, A1의 크기, A2의 크기, A3의 크기 해서 이렇게 고조파들의 합으로 돼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EF0t의 주파수가 얼만큼 들어있냐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코사인 EF 2파이 EF0t를 여기다 다 곱해준다 이거지.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다 곱해요. 그래서 적분을 해요. 이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서 코사인 mx, 사인 nx 적분. 그래서 m과 n이 이제 다른 주파수일 수도 있고 같은 주파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 초록색이 코사인 mx고 빨강색이 사인 nx라고 합시다. 코사인 nx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m, n이 전부 1이에요. 그럼 두 개가 같죠, 그죠? 두 개가 같아요? 그럼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한 결과가 이 보라색의 모양이에요. 보라색의 모양이고, 그러면 한 주기를 보면 여기서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한 주기 동안에 곱한 결과를 적분을 해보면,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적분이라는 건 이 면적이죠, 결국 면적, 그죠? 면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여기 이렇게 그림자 친 게 이제 면적이죠, 그죠? 면적을 한 주기 동안 해서 평균을 내보면 얼마가 되냐 이거죠. 평균을 내보면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2배 하면 1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식이죠,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같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디 갔냐? 포인트에 여기에 이 식입니다. 이거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즉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다. 기억나죠? 그죠? 뭐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프 어디 갔냐? 이거. 그죠? 이거 코사인 x, 코사인 x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여긴 0이니까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죠? 또 여기 0이니까 0이 되죠?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죠? 그죠? 네. 이런 보라색 모양이 된다. 이 보라색 모양도 알고 보면 코사인 파다 이거예요. 코사인 파인데 얼마만큼? 0.5만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과 달리 코사인 파인데 주기가 반으로 줄었죠.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요. 그죠?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난 코사인 파가 1만큼 더해져서 위로 이동했는데 전체적으로 반을 곱한 만큼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배가 곱해진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거 아닌데 여기에서 2를 곱한 이유가 나오죠. 2를 곱한 이유가 어디 갔어?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그죠? 그죠? 만약에 이제 원래 C1이 있었다. C1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C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1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 관점에서 2배를 곱하면 된다. 여기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의 신호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재밌는 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주파수가 205조파에 대한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M은 2인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주파수가 원래의 것을 곱하면 그러면 이거는 곱한 거의 파형이 이 모양이고 얘네들 보면 잘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대칭이라서 어떻게 되냐? 0이 됩니다. 0. 즉 같은 주파수가 아닌 것끼리 곱하면 고조파 그러니까 1배랑 2배랑 곱하면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적분해보면 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이면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배짜리랑 3배짜리랑 곱해보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그 다음에 얘는 좀 뭐랄까 직관적이진 않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거 해보면 여기가 0이 나와요. 0. 평균이. 405조파를 해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같은 주파수랑 곱하지 않으면 전부 빵이 나온다. 이게 적분값이.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 뭐랄까
어디 갔냐? 그죠? 이 식이죠? 이 식을 보려면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 이 식에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해서 여기다가 이게 f0죠. ft죠.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적분을 해보면 여기에 여러 개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기본파, 205조파, 305조파 들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랑 다 이 기본파를 곱해요. 이게 기본파죠. 기본파를 여기다 다 곱해요. 그래서 다 적분해봐야 얘만 남고 얘네들은 전부 0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다 여기 평균을 해보면 0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몇 배 고조파든 간에 다 0이죠. 그죠? 그러나 그 두 개가 같으면 이게 아니네.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죠. 1. 평균이. 네. 그래서 같은 주파수가 곱해지면 결국은 그 계수가 튀어나오고 다른 주파수랑 곱해지면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505조파, 5F0T를 하면 기본파랑 주파수가 다르니까 빵.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05조파에 대한 계수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주파수의 값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면 그 주파수랑 곱해서 평균을 내보면 안다. 예.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값들은 하나도 이제 적분해서 평균을 내보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 계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계수를 구하는 식이다. 이것을 이제 코사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사인으로 할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네, 그러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뭐 구해진 계수들이 이제 스펙트럼으로 표현된다는 건 이제 조금 아까 했죠, 그죠? 네. 네,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설명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사례를 이용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예, 지난번에 뭐 악기 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신호 분석이라든가. 방금 아까 여기에서 봤던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형을 원하는 대로 주파수의 고조파들과 그것들의 위상을 만들어서 원하는 파형을 주기적인 파형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뭐 심지어는 이렇게 그려진 파형에 대해서도 예,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이라는 게 결국은 요런 파들을 합성하는 거죠. 요런 파, 요런 파, 요런 파, 요런 파, 요런 파, 요 파, 요 파, 요 파, 요 파, 요건 코사인들 이것들을 다 합하고 또 사인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합하면 이 모양이 된다 이거지. 그렇게 어쨌든 어떤 주기적인 신호는 그것의 기본파 얘네들이 기본파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파와 사인 코사인 그것의 205조파의 사인 코사인 305조파의 사인 코사인 또는 코사인의 어떤 위상으로 예,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거꾸로 이 식으로부터 이걸 얻어내려면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요 뭐 기본파랑 얘랑 곱해서 적분해 가지고 평균 낸다. 그런 식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값을 또는 이 값을 알 수 있다. 얘는 사인을 곱하면 되고 얘는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음성 합성을 뭐야? 얘를 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음성의 경우에 사람이 이 성대에서
이 폐에 들어있는 공기를 성대에서 어떻게 하냐? 막았다 열었다 해줍니다. 그것이 펄스가 돼요, 결국은. 공기의 펄스. 그러니까 펄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펄스의 스펙트럼이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나온 공기가, 그 펄스 공기가 이제 입안을 거치면서 그 입안의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그 주파수에 따른 특성을 가지는 필터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필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강까지, 그리고 입술로 나올 때까지의 이 구조의 모양이 주파수에 따른 크기 변화를 이런 식으로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아냐, 어냐, 오냐, 우냐, 으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어떤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크기가 변하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게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상인데요. 입 모양에 따른, 어때요? 이거는 이제 높낮이에 따른, 입 모양에 따른 이 필터의 모양의 변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합성을 할 수 있다는, 모음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입 모양에 따라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신호가 주파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펄스 신호를 집어넣었을 때, 펄스의 스펙트럼이죠, 이건. 펄스 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펄스 스펙트럼 봤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그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파형의 모양은, 스펙트럼은 이와 같다, 이거지. 이것이 이거랑 곱해지니까 우리가 해봤죠, 그죠? 이 일종의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터죠, 일종의. 펄스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이제 음성 합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합시다.